달서구는 24일 구청 상황실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성수품 수급 및 물가 안정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22일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꽃갤러리는 1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기원 초대전, 갑진올림전을 개최합니다. 달성군의회는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7일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달서구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순옥 의원과 서민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총선 주요 일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갤러리 라온 시리즈 장세림 개인전이 2월 24일까지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에서는 2월 29일까지 권기철 초대전 의미 없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4일 5층 회의실에서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명절 성수품 수급 및 물가 안정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성주 부구청장을 비롯해 물가 관련 유관기관, 단체,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각 분야별 물가 동향을 공유하고 물가 안정 대책과 협조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비상 상황에서 2월 8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물가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를 실시해 점검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 부정 축산물 유통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힌 온누리 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 상향된 사항을 공지하며 구매 이용 및 안내를 전달했습니다. 기존 1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했던 온누리 종이 상품권은 15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했던 온누리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 카드형 1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홍성주 부구청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기관과 구청이 함께 구민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으며 명절 전통시장 주변주 정차 난족은 교통 흐름에 방해 안 되는 수준화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수환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장은 케이블TV가 정확하고 책임이 있는 공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황윤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국장은 소통 허브 역할을 하는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함께 의미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건전한 여론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주 수요일 케이블TV 지역뉴스와 콘텐츠 플랫폼 가지를 통해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등 선거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22일 달서구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 의회가 주최하고 김 장관 의원이 주관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한곤 의원,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도영 소장은 공용과 전용 구분, 층별 누수 관련, 도급과 위임 정리 등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제 사례를 활용해 발표했으며 김 장관 의원이 노후주택 및 소규모 아파트 관련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 관련, 아파트 내 경로당 예산 교부 관련, 신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장관 의원은 증가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층간소음, 주차 분쟁,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을 소통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참꽃 갤러리는 1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기원 초대전, 각지 놀림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시대를 관통하며 대구의 미술사 발전을 견인해왔던 원로작가, 문상직 등 28명의 작가의 회화, 한국화 등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수준 높은 창작물을 선보임으로써 참꽃 갤러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사람과 자연, 세상을 사유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갑진년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사에서 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옥 같은 작품을 출품해준 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는 근대미술의 발상지로서 달성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는 지역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값진 의미를 가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허언읍 옛대구 교도소 땅에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재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2건,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합니다. 먼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부의장이 다문화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 곽동환 의원이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신다로 의원이 가창 상수도 보호구역 활성화 협의, 최재규 의원이 경찰 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다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끝으로 1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7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달서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달서구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 시 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신년 인사와 시루떡 절단, 건배 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회 회장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각 기관별 회원들이 서로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연계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 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 재정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400조 원 대비 59조 원이 감소한 341조 원이 그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규모는 5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 있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 재정 예산 규모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실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달서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축소 집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정부 세소 결선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재정 여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전반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의정부시는 공무원 월급을 들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구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무분별하게 국비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국비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비부담 재원 확보 방안, 유지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S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 행사와 관광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자들의 호응 또는 만족도가 낮은 행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역 축제 행사 경우 축제 행사 평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평가는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이 연계돼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 과정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일몰시키는 원칙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또는 일몰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전문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달서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 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 기념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받은 2년간 부서별 홍보 기념품 목록입니다. 22년 88개, 23년 76개 투입된 예산만 해도 22년 2억 1천만 원, 23년 9월 기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달서구를 인식할 만한 기억에 남는 기념품은 없습니다. 목록을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종류, 모양, 색깔, 무엇 하나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누군가의 서랍상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달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몇 개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홍보 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달서구를 알릴 달서구의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성 있는 제대로 된 하나의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달서구에 가면 이런 걸 주더라, 달서구에 받은 거였지 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달서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그게 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 스마트 도시, 선사시대로 등 우리가 칭하는 달서구의 네이밍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달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통일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가장 아쉬운 점은 통일성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된 캐릭터도 기념품도 대표할 만한 축제도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된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성주군에 방문했을 당시 받았던 기념품입니다. 특별한 기념품은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성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주군은 참외라는 특산물이 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기념품에도 도시경관에도 온라인 홍보에도 모두 동일한 캐릭터를 활용해 꾸준히 성주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성주군 기념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0년 누군가가 성주군 행사에 가서 받았거나 스탬프 퇴 후 받은 기념품으로 본 의원이 몇 달 전에 받은 기념품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성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무려 4년이나 동일된 기념품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기념품 공모전, 슬로건, 캐릭터 개발 등 도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군은 이런 고민을 시도를 얼마나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를 대표 캐릭터, 대표 축제가 없다 몇 차례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구도 공모전을 개최하든 우리 구만의 캐릭터를 발굴하든 지금 주무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달서구를 알릴 제대로 된 브랜드 마케팅이 펼쳐야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홍보 기념품을 제작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별개로 성서소각장 주민 편의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본 의원을 비롯해 김기열, 권숙자, 이영빈 의원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폐촉법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긴 협정 끝에 공사합의 20%인
9억이 증액된 200억의 예산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재부의 최종 승인 불가로 사업비 20%는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공사비 10% 111억에서 대구시로부터 40억이 증액된 최종 공사비 150억이 주민 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는 데는 주민협의체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과 모두 공이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줄만한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달서 아트센터가 갤러리 라운에서 장세림 작가의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갤러리 라운 시리즈를 통해 대구 경북의 미술대학 5년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진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세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그림에 담아냅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현대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의 외적 욕망에 집중하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좇는 어리석음이 모순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작가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며 그러한 모순이 자신의 다양한 내면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형체들의 조합, 서로 다른 색채의 조합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DSAC 갤러리 라운 시리즈 첫 번째 전시 장세림 개인전은 2월 24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라운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달서아트센터에서는 2월 29일까지 권기철 초대전 의미 없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출신의 원로 및 중견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DSAC 로컬 아티스트인 달서 올해 첫 번째 전시회입니다. 권기철 작가는 한국화를 기반으로 평면에서 반입체적 작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며 먹과 한지뿐 아니라 아크릴,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집요하게 애착하며 격렬하게 사랑하고 난 흔적, 배설물 혹은 찌꺼기라고 작가가 말한 작품들로 작업을 위해 바닥에 깔아두거나 물감을 닦아내거나 던져졌던 신문지나 종이 등 오랜 시간 동안 작업에 조연이 됐던 그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DSAC 로컬 아티스트인 달서 권기철 초대전은 2월 29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단지를 시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7일 2023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회에 참여한 135개 단지 중 최종 8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달서구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기 위해 르피드 기반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량대회는 단지별 인구수 대비 배출량, 전년도 대비 감량률, 주변 위생 환경 청결도를 평가해 시상합니다. 2023년에 참여한 135개 아파트 단지는 전년 대비 약 8.6%, 총 977여 톤의 배출량이 감량했습니다. 이는 처리 수수료 4,900만 원을 절감한 셈입니다. 최우수상은 두류야가이자 큐브, 한화꿈의 그린 아파트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성서사 주공아파트, 이편한 세상 월배 아파트, 장려상은 죽전역 인터블고 라비다, 월성자이, 부성 은하타운, 더샵 발서 센트럴이 수상했습니다. 입상한 아파트에는 상장과 함께 구상을 수여했습니다. 2024년에 개최하는 감량 대회에서는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최고 80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시상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로 숨어든 선사인 구경하러 오세요. 달서구 선사인의 해프닝 주제로 조형물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2일 달서구 조합내거리 부근의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2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사인 조형물 설치는 달서구 내 선사시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선사시대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선사인 조형물은 맨홀을 통해 현대로운 어리둥절한 선사인, 선사관 내부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선사인,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신기한 선사인 등 선사인이 현대에 나타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해프닝을 주제로 11점이 설치됐습니다.
주변에 선사인 발자국도 만들어 놓아 마치 진짜로 선사인이 근처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선사시대로 테마고리 조성 사업과 거대원 시인 석상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 진행 등 선사시대를 테마로 다채롭고 흥미로운 관광 콘텐츠를 운영 중입니다. 선사시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다사복지회 23년째 멈춤 없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한 소식입니다. 다사복지회는 23일 다사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다사복지회 봉사금 전달식을 거행하고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20가구에 1,000만 원의 봉사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사복지회는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뜻있는 회원들이 모여 2001년 4월 창립되었으며 32명의 회원이 매월 3만 원의 회비를 적립해 창립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3년간 총 700여 가구의 후원 및 성금을 전달하고 정부 지원에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보살펴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달법봉사단 성금 210만 원을 기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고객 주민으로 구성된 달법봉사단은 달성복지재단의 지역 조손가정을 위한 후원금 2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공단과 함께 지역 주민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발족하여 지역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과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두류도서관과 함께하는 다 행복한 겨울방학 돌봄 동행 운영 소식입니다. 두류도서관은 겨울방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월 2일부터 3월 개학 전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 틈새 돌봄 지원을 위한 2024년 겨울방학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2024년 겨울방학 돌봄 지원 프로그램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달서구 초등학교 4개교 및 지역아동센터 6개처, 작은 도서관 2개관 등 12개 처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며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가정 및 학교와 인접한 지역아동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어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그림책과 함께 마음치유 연극놀이, 그림책과 함께하는 만들기 놀이 등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기 후 미술, 연극, 놀이 등 연계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자기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봄 지원 프로그램은 두류도서관이 2023년 하반기 달서구 내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 도서관의 방문 컨설팅 시 현장 운영자들이 호소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 도서관의 희망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달서구 관내 다사랑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나 구청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개 3에서 4월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상주하는 연초 겨울방학 기간에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번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 지원이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류도서관 독서 문화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 놀이형 독서문화 행사 책과 너나들이 행사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도서관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과 너나들이 행사를 운영합니다. 책과 너나들이는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냄 또는 그런 사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 너나들이와 책의 합성어로 책과 친한 친구로 지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달 공개되는 미션을 수행하면 스티커를 제공하고
스티커를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 행사는 1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하며 각 기수별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미션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는 기간 내 수시 모집하며 어린이 자료실에 방문하여 참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6에서 7세 아동 및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도서관 어린이 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내 진천동에 위치한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거대 원시인 조형물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명칭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달서구 공식 SNS 게시글에 댓글로 참여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당선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지 않은 참가자에게도 무작위 추첨으로 소정의 참가상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거대 원시인 조형물이 달서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거대 원시인 조형물 명칭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달서 아이별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구청 별관 6층 아동보호팀 사무실 내에 있으며 월 1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달서, 성서경찰서 학대 전담 경찰이 합동 근무를 펼칩니다. 주요 업무는 신고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새싹 아동 지키기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회의도 진행하며 당일 접수되는 신고건의 경우 현장 출동도 함께합니다. 경찰이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업무로 근무하는 시스템은 전국 최초 시도이며 앞으로 협업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읍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읍면 실무 담당자 및 달성 시니어 클럽 실무자가 함께 고독사 예방 사업의 운영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안내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복지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달성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달성 안심 서비스 앱, 전력량의 추이를 파악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 위급 상황 전문 상담을 위한 AI 안보전화 관제센터, 24시간 AI 돌보미 사업, 건강음료 배달 사업, 독거 중장년 가구 건강 증진을 위한 온기 한기 지원 사업 등 행복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 선서, 직무소양교육,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라는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와 인생을 가꾸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달성군에서는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보육시설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되며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달성 시니어 클럽에 의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